오늘도 과대 낙폭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화장품 주인 삐아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화장품 인디 브랜드 기업 삐아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삐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6% 증가한 576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6억 원으로 34.1% 늘었다. 회사 측은 지난해 호실적의 배경으로 국내 매출 증가, 일본 판매 호조를 꼽았다. 삐아는 각 브랜드별로 지속적인 신규 제품 라인 출시와 함께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삐아의 베이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어바웃톤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블러 파우더 팩트는 주요 헬스앤드뷰티 스토어인 올리브영 700개 이상의 점포에 입점돼 있으며 온라인 리뷰와 SNS에서의 긍정적인 소비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삐아는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높은 외형 성장을 일궈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시장 공략을 통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규 출시한 로틴트 제품이 지난해 도쿄 에코스메에서 열린 대형 팝업 스토어를 통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해당 이벤트는 삐아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힘입어 삐아 자회사인 삐아 재팬은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현지 맞춤형 신제품 출시로 일본 내에서의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전략은 삐아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스펙 소멸 상장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즉 합병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박광춘 삐아 대표이사는 회사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국내 매출을 확대하고 일본 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특정 국가에 편중됐던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회사는 앞으로도 브랜드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글로벌 시장 매출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인디 브랜드의 제품 수명을 통상 3년에서 5년으로 본다. 제조업자 개발 생산,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 발달해 새로운 브랜드가 넘쳐나는 데다 한국 소비자는 유행에 민감해 선호 제품을 빠르게 바꾸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 환경에도 삐아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장수 브랜드다. 미샤, 토니모리 클리오 등 자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 브랜드를 제외하고 저가 브랜드 가운데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건 사실상 삐아가 유일하다. 박광춘 삐아 대표는 신규 화장품 브랜드가 많아질수록 브랜드 인지도가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며 20년 동안 쌓아온 업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K뷰티가 인기를 끄는 지금이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타깃은 베트남과 일본이다. 박 대표는 2022년 베트남 현지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섰다며 거차후 열풍으로 중국에서 받은 타격을 베트남에서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은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역시 성장성이 크다고 봤다. 회사의 일본 매출 비중은 지난해 8%에서 올해 16%로 급증했다. 일본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자국산 인디 브랜드가 없고 소비자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점포에서 주로 소비하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박 대표는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는 건 입점 매장을 늘리면 매출이 증가한다는 의미라며 팝업 드러그 스토어를 중심으로 입점 매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매장 확장 전략을 위해 지난해 5월에는 현지 법인도 설립했다. 박 대표는 현지 법인을 통해 시장과 상권 조사를 면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해외 시장 확대 전략을 기반으로 3, 4년 내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박 대표는 현재 70%인 삐아 브랜드 매출 비중을 50%로 낮추고 어바웃톤, 에디삐, 이글립스 등 다른 브랜드 매출 비중을 끌어올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장기 과제라고 했다. 이상입니다. 화장품주들 중에서 아직 크게 성장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도 나오듯 올해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K뷰티에 열광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열풍이 다시 촉발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주식은 이제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하락세를 모두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테마선이 수평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테마선 돌파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테마선 첫 돌파 이후 눌렸다가 다시 가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테마선 재돌파 이후 테마선이 깨어지지 않고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윗꼬리가 계속 출현하는 것은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이 주식은 날아갑니다. 앞쪽에서 과대 낙폭이 나온 자리에서 매물이 쌓이지 않아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이 팍하고 크게 줄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주포가 핸들링을 해서 오늘 거래량보다 내일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돌파 신호가 됩니다. 돌파가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시면 됩니다. 30분 봉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좋은 타점들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삼각수렴 상향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중부양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장이 끝나고 다시 보니 공중부양선이 깨어졌네요. 장이 끝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어졌지만 6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내일 장 초반에 공중부양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니온입니다.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압박하자 히토류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다. 28일 오전 10시 1분 현재 유니온은 전 거래일 대비 8.91% 오른 6,110원을 기록하고 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2.46% 상승한 2,295원을 나타내고 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며 유니온은 유니온 머티리얼의 모회사다. 이 밖에 티플렉스 2.75%와 동국 RNS 0.76%도 오르고 있다. 히토류는 반도체 방위 산업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중국이 히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일 때마다 히토류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 달 4일부터 집행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이상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크게 부과하는 것은 모두 다 중국 때문입니다.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는 중국 제품의 대리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마약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을 넘어 미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글로벌 세계 전략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약전뿐만 아니라 자원전, 무역전, 정보전, 언론전, 외교전 등으로 그동안 전략적으로 미국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 제품은 미국에서 전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농산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광물 자원이며 그 중에 히토류 수출 규제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는 다음 카드도 준비 중입니다. 그린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광산 개발이 그것입니다. 트럼프는 러우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러시아 점령지에서 광산 개발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의 협상 결렬로 트럼프는 잠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소식에 다시 방산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가끔 말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조 자체는 확실합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갈 것입니다. 그 카드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 전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을 넘어 중국의 몰락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중국이 악의 축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아 트럼프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아니 미중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손절도 각오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일종의 제스처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스처 자체가 트럼프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첨예화되면 히토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여기서부터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1선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21선 돌파에 실패하자 주가가 밑으로 흘렀습니다. 이후 21선 안착에 성공을 합니다. 곧 바로 테마선 돌파까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첫 돌파 이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후 조정이 나오지만 테마선을 깨지 않고 테마선에서 캔들이 비비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비비고 타점입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한 방에 121선을 돌파를 합니다. 121선 돌파 이후에도 등락을 반복하지만 121선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후 쌍봉이 만들어진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쌍봉 낙타의 봉우리 2개가 형성된 자리입니다. 쌍봉이 형성된 마지막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이처럼 훌륭한 타점이 됩니다. 이 자리가 쌍봉이 완성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후 급등을 하면서 낙타의 목이 형성이 됩니다. 급등 후에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후에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비록 음봉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5일선을 올라타고 나서 상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도 나온 상황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 만들어진 삼각수렴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삼각수렴이 진폭이 크고 기간도 짧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크게 해서 보면서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밥그릇 3번 자리에서 컵의 손잡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이 라인 밑에서 발생한 파동의 크기만큼 이 라인 위에서의 파동이 나올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다가 급한 일이 생겨 외출하고 오는 바람에 영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각 섹터들이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우크 재건주들이 급락을 했고 방산과 조선 섹터가 급등을 했습니다. 로봇주들은 그동안 모두 크게 조정을 받고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협상 결렬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개 충돌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군사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3일 보도했다. 일각에선 군사 지원 중단에 우크라이나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스페이스X의 통신 위성 서비스 스타링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결정은 지난달 28일 양국 정상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된 지 사흘 만에 내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우크라이나 측이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 군사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화를 위한 의지가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을 통한 종전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 있는 모든 미군 장비의 이전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운송 중인 무기와 폴란드 환승 구역에서 대기 중인 장비들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이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한 젤렌스키의 언론 보도를 올린 뒤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은 미국의 지원이 있는 한 평화협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할 여력이 있는 한 젤렌스키는 휴전협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언급한 군사 지원 중단에 스타링크 지원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의 광물 협정 제안을 거절한 뒤 스타링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가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CEO는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스타링크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 방어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 포격을 위한 좌표 전송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것까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군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2023년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도시와 마을, 러시아점 영지 봉쇄와 관련한 많은 순간에 스타링크 위성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스타링크는 지상 300에서 1500km 저궤도를 도는 위성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통신망으로 초고속 인터넷 수준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세계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데다 지상 기반 통신 인프라가 파괴되거나 원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핵심 통신 전략 자산 역할을 한다. 특히 지상 기반의 인터넷 통신망이 파괴되거나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스타링크는 필수적인 통신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산악지대나 전쟁 지역처럼 전통적인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곳에서도 스타링크는 즉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위성이 공격받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위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통신망의 안정성도 뛰어나다.
이 같은 이유로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와 2조 원대 계약을 체결해 스파이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스타링크의 군사적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타링크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군사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시간 데이터 전송, 명령 전달, 드론 제어 등 중요한 군사 작전의 수행이 어려워진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 소식통은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스타링크를 잃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올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드론 및 통신 섹터입니다. 이쪽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방산, 조선, 로봇, 통신, 우주항공, 화장품, 엔터 등등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순환매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는 것이 눌림목 매매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